네, 2024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야단치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르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강단을 주목합니다. 김문수의 강단을 주목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전은 별로 본 게 없어요. 뭐 불경 한 개 정도 외우고 성경도 뭐 대충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식서라고 하는 탈무드도 대충 받습니다. 그리고 뭐 사마천의 사기나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대충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설프게 깨달은 게 진리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젊고 뭔가 돌파를 해야 될 때는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많거나 일이 안 풀리면 안분지족해라, 무리하지 마라. 그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다 그랬죠. 언제 안분지족으로 살고 언제 Boys be ambitious 하게 삽니까? 저희 아버지 답 못했어요. 저는 답을 할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 격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맞을 때 하는 거다. 안분지족을 해야 될 때는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갖고 오는 거고, Boys be ambitious 할 때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Boys be ambitious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안분지족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저의 그냥 발견이에요. 지금은요, 좌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숙명여대 총장 했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란지 발음했던 총리 후보까지 갔던 분이 서번트 리더십을 해서 숙명여대가 이화여대랑 비까비까 했는데 많이 처졌죠. 여대 자체가 처지는데 숙대가 많이 처졌죠. 그래서 숙대를 부흥시키면서 그분이 경기여고를 나오고 상당히 엘리트인데, 경기여고 출신들은 당시 이화여대를 많이 갔는데 숙명여대를 갔고 숙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섬기는 리더십으로 숙대를 키웠다 그래서 총리 후보까지 됐습니다만 총리는 못 됐어요. 그때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지도자는 아주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상당히 믿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통하더라고요. 리더라는 단어하고 서버라는 단어, 서비스라는 단어가 맞질 않습니다. 앞에서 follow me 하고 가는 게 리더지, 뒤에서 뭐 이렇게 시중드는 게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세상이 편안하면은 아주 고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낮춰갖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접하면 참 아름답고 잘 돌아갑니다만, 세상이 험악할수록 리더는 돌격형, follow me,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좌파가 득세한 지금은 이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길 때가 아니라 국민을 가르치고 끌고 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지난 국회, 이번 국회 연속해서 맡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혁명적인 힘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이 있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뭐 국민을 섬기는 듯한 그런 자세, 또 한동훈 씨도 뭐 동료 시민 여러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시국하고 안 맞으니까 더 공부를 하고 나와라 라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주목합니다. 그 전에 본부 장관을 했던 검사 출신 누구죠? 그분이 소신 발언 조금 했었는데, 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김문수에 주목하자 이겁니다. 아주 웃기는 거는요, 우리 연합뉴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인데, 이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체 평가를 하면서 이 청문회는
김문수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라고 보도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살펴보는 게 청문회인가요? 자질이란 게 뭔가요? 그 사람의 성격인가요? 실력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확실한 어떤 의지인가요? 왜 자꾸 자질을,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좀 조금 경력을 많이 쌓았을 때, 이제 새로운 기자들을 뽑는 면접에는 참여한 적이 있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쯤,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제가 간부들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기자감을 뽑아주십시오. 특히 여기자 뽑을 때는, 이제 간부들이 며느리 볼 나이쯤 되시니까 나이들이 있잖아요. 며느리감으로 뽑았으면 좋을 듯한 인성 좋은 여자 기자 뽑지 말고, 성깔이 괴팍해도 좋으니까 힘이 넘치고 파이팅 있는 진짜 기자감들을 뽑아주십시오. 남자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적 순으로 기자를 뽑으니까 다 순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만 들어온다. 이 취재를 하려면 굉장한 창의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기자를 뽑을 때 이 시험만 보지 말고 술 마시기 시합 또는 말싸움, 말로 막 서로 설득하는 싸움, 그 다음에 스포츠도 시켜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웃으라고 한 소리고 웃고 말았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이 기자로서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자질을 특히 나이 드신 인사권자들이 이렇게 얌전한 여성을 기자로 뽑아주면 참 그 데리고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 부장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있으면 환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은 기자라고 뽑아줄 때마다 내가 환장을 했는데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자질을 본다고 하면서 착한 사람을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대한민국 망치는 길입니다. 지금 언론사 기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그런 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돌파를 해야 될 때 돌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썼어요. 저 녀석은 할 것 같아. 술도 잘 먹고 깡당도 있고 주먹질도 하니까 시켜보자. 머리도 좋으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이 가서 해내면 진급시키고 그러니까 신문사가 으쌰으쌰 했는데 이제는 자꾸 착한 사람 갖고 뽑다 내 말 잘 들은 사람을 뽑자. 옛날에는 능력을 보고 뽑았는데 자기 누구 사단을 만들고 그거 갖고 어떻게 새싸움해서 신문사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다운됐어요. 그리고 녜녜녜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돌파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난제가 많은데 국무위원들을 녜녜녜녜 하는 사람들을 채워나갔던 게 윤석열 1차 내각, 2차 내각 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더 그렇게 몰아세운 게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회가 청문회 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능력이 있고 부닥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배제시키고 했거든. 근데 오랜만에 김문수 후보자가 나와서 가당치도 않게 자질 검증을 하고 나는 야당 의원들하고 공박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는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재평가 될 것이다. 박근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남용 부정부패라는 판단을 받았고 헌재가 탄핵을 했는데 당신은 헌재의 결정에 거부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걔네들의 결정이고 나로서는 잘못됐다고 본다. 그리고 나와 박근혜는 동갑내기인데 그가 부정부패했다면 나도 뇌물 받은 놈이고 그렇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노당 폭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제 저도 옛날에 제주 4.3 사건, 4.3 폭동 이렇게 쓰면은 제주 쪽에서 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 오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4.3은 폭동이 맞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재헌국회를 뽑는 선거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방해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남노당 주도로. 대한민국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이게 민주화 반열로 올라올 수 있어요. 물론 희생된 분들은 중에는 억울한 분들이 많죠. 남노당으로서 희생된 사람도 있겠지만 남노당과 경찰이 군이 충돌하는 와중에 희생된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러나 사건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세월호는 과다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4.3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는 저도 한번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쭉 보고 나서 보니까 그래 4.3을 일으킨 대로 갔으면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되는 거고, 이 4.3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주도는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빠졌고 국회의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일부로 들어와 있지만 48년 49년간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국회의원이 없는, 즉 대표자를 내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걸 알고 한국 현대사를 가야 되죠. 그리고 그는 과거 이제 뭐 노동운동을 본인이 했죠. 서울대학교 경제과를 다니면서 진짜 김문수는 운동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인혁당이니 뭐니 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김문수는 진짜 빨갱이였죠. 대구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에 김문수 후보자 얼굴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빈상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문수 장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반이 굉장히 넓고 관대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삐지면 뒤끝이 한참 세요. 그래서 저 양반이 좀 어렵게 커서 뒤끝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운동 하는데 그게 먹혔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딱 깨닫고 나서는 다 버렸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확인한 거는요, 5.18 유공자로 확대해서 지금 이해찬 같은 사람은 5.18에, 광주 5.18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5.18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 대상자에 김문수는 들어갔는데 김문수는 너 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나 안 받았다는 거 자랑 안 해요.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나한테 왔는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80년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자들도 다 5.18 연금 받게 해줬는데 안 받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김문수 선생을 쭉 보면 아직도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송영길 의원이 계양구에 살면서 뭐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만들었는데 돈을 받아 먹어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재판 받고 있는데, 진짜 김문수는 그런 코스프레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해요. 가난하게 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대신에 활동은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자질만으로 보겠다면 저는 한두 개 아쉬운 건 있지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가 좀 더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람을 탁 끌고 가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맛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맛은 없어. 의외로 담백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쑥 빠지고 꼭 맑은 물 같다 그럴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도 피가 뜨거운 시절에는 노동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선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했죠. 그런 그가 보수단체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제 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죠. 이때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김문수 의원이 2019년입니다. 경찰을 가리켜서 뒤로 물러가,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이나 했는데 직권남용이다 라고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욱하는 성질이 나온 거죠. 또 그 외에도 쌍용자동차 노조 때는 뭐 상당히 센 바람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경기도 지사였는데 쌍용차 노조가 자살 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과하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뭐 좀 바람이 실한 거는 조금 사과했지만은 본질 자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검사 시절에.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조국 전 장관을 잡아넣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관이라면 이 정도 배심이 있어야죠. 장관 후보자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좌파가 득세하고 있고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야리야리하고 착한, 뭐랄까, 갓 태어난 어린이나 성직자 같은 사람만 장관에 앉혀놓고 그 장관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 야당의 작전이잖아요. 이걸 뚫고 나가려면 백전노장이 나와서
내가 장관이 안 되라도 붙어갖고 깨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람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그도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려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광복절, 건국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썼잖아요. 저도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전에 잘 모를 때는, 대한민국이 2019년 임시정부 때 건국했다고 하면 좋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이 상해 정부가 건국한 거를 잡아서 민국 몇 년이란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렇게 좋지 그랬는데 깊이 공부해 보니까 우선 광복이란 단어가 잘못됐다. 광복은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백제가 무너졌는데 몇백 년 후에 후백제 세우는 게 이게 광복입니다. 그걸 원래 용어는 복국이라 그럽니다. 복국인데 아름답게 표현한 게 광복입니다. 중국에서 한나라가,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무너지죠. 왕망이 신나라 세워서 끊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유수가, 광무제가 한나라 세워서 앞에 건 전한, 후한. 이 후한이 복국한 겁니다. 그걸 광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복절이 맞으려면은 우리는 대한제국이 없어졌다가 다시 후 대한제국을 세웠다. 그렇다면은 광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후 대한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국호만 대한을 가져왔지. 오히려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본다면은 그 전제 정치를 하는 조선을 복국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무슨 민주주의야, 전제주의지. 걔네들이 후조선이 되겠지. 걔네들은 광복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광복이라는 용어를 일본어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잘못 썼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숭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광복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광복절이라는 말이 틀렸고, 우린 광복을 시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48년에 한 건 뭐냐? 이건 해방이죠. 해방은 했지만 정부가 없죠. 정부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쿠르드족이니 뭐 체첸이니 이런 나라들, 이런 종족들이 러시아에도 있고, 쿠르드는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흩어져 사는데,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부 비슷한 조직이 있지만 국가로 인정 못 받으니까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방도 안 돼 있는 거죠. 우린 속국도 아니고 자치국도 아니고 해방은 됐습니다. 국가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땐 45년 8월 15일은 해방절이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이 건국을 한 게 정확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조차도 건국 강령을 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건국을 위한 강령을 하자. 그래서 먼저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광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후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김영석 관장이, 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걸 딱 얘기하고 좀 공부 좀 하고 와야. 유동수 의원, 광복이 뭔지는 알아? 물론 저도 이런 얘기를 사적에서 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광복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광복인 줄 알았는데, 광복이라는 단어는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김영석 관장도 자기가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됐잖아요. 김문수 씨는 장관 후보자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장관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수행하는 거지 자기 소신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 씩 웃고 있었는데, 그게 꼬았는지 김준현 의원이 비웃고 있다 라면서 위원장한테 경고해달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쓸데가, 이런 게 자질검진인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김영석 관장도 관장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딱 그냥 붙어보는 거야. 아니, 잘못 쓴 걸 잘못 썼으니까 이제 바꿔 가자는데 뭐가 잘못됐으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임시정부가 원한 게 건국인데 건국을 딱 이뤘는데 뭐가 틀렸냐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비록 독립을 딱 유엔이 인정한 독립국가가 됐는데, 독립은 남이 인정해야 되지. 지금 저 남이섬은, 청평에 남이섬 가면은 남이공화국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거 돈 받잖아요. 배 타고 오면 여권 같은 거 찍어주고. 그게 공화국입니까? 그건 장난스럽게 붙인 거지만은 독립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독립을 할 수 있어. 근데 경제적으로, 무력적으로 다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이죠. 그래야 독립국가가 되는 거지. 그걸 인정받는 게 48년인데. 그때 독립을 한 거니까. 독립하면서 건국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이전, 고조선 이후 몇천 년간 내려온 나라는 다 군주국이었는데 완전히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왜 그 나라를 축하하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초기에는 참 서번트 리더십을 가졌다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시키면서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방선거는 운 좋게 대선의 연장이라 이겼지만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점점 강해지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이제 백전노장의 투사들을 내세우면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했으면은 지금쯤은 훨씬 좋은 상태에 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뒤늦게라도 가는 길은 다행인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길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는 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가짜가 자질 검증한다면서 진짜 기자감을 뽑아주지 않고 며느리감 뽑거나 어디 조교 뽑듯이 기자를 뽑아주니 그 신문사가 활력있게 돌아가고 특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고 우겨대니까 가짜가 진짜를 야단치는 세상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의 강단을 주목합니다. 지금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국민을 섬기는 가짜 리더십에 속지 말고 국민을 이끌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김문수 그런 면에서는 강단 있는 장관이 돼서 노동계를 제대로 정리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